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얍세계 팀원이고요. 이제 팀장 박정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일산쌀 농업회사 법인 이재광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일산쌀 농업회사 법인 이재광 대표님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산에서 쌀 농사 짓고 있고 농업을 하면서 이제 내 지역의 어떤 쌀이나 내 지역의 농산물 농업을 많은 이들이 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을 좀 극복하고자 농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농산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또 다양한 또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 농업을 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여러 청년들에게 농업을 알려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산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많은 농산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쌀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모님께서 쌀 농사를 하고 계셨고 또 이제 어떤 농업으로의 어떤 시작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접했던 익숙한 쌀을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이 하고 계셔서가 제일 큰 거였고 그리고 다양한 쌀 품종, 고시 히카리나 하이아미처럼 다양한 쌀 품종 중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계시는 촉촉한 쌀의 품종인 가와지 쌀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쌀을 처음에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시깔이라는 품종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인지가 되어 있다는 걸, 시장이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이제 고시가리를 기본으로 해서 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일본 외국 품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맞춰가면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 좀 불확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품종을 이제 도입을 하겠고 하이암이나 참드림 등등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낳거나 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찾다가 이제 가와지 1호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쌀 유통을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마켓컬리나 더 농구 마켓 이런 쪽으로 하시고 계시는 걸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과 쌀의 생산 과정의 큰 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은 이제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되게 시기가 잘 맞은 게 제가 쌀을 처음 생산해서 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직거래를 하기 시작한 시기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랑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처음 저희 쌀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마켓컬리 입점까지 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컬리에서 판매되는 양이 저희가 생산하는 양보다 더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채널은 좀 쓰지 않고 컬리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촉촉한 쌀 같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애초에 컬리 입점을 목적으로 맥주캔으로 네. 700g씩 판매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나 어떤 그러니까 처음 제품의 어떤 브랜딩 기획을 컬리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컬리를 목표로. 그래서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컬리에서만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농구 마켓 같은 경우는 컬리에서만으로는
지금은 쌀은 퀄리로만 팔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쌀 가공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미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원부 마켓이나 여러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전에 마르쉐 그 네네. 쪽으로 가시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은 그쪽으로 가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참여에 좀 어려움이나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미칩 같은 게 쌀 가공품이고 처음 가공품을 시작을 하게 된 게 쌀로는 저희가 되게 소수의 사람들한테밖에 그러니까 생산량이 원체 적다 보니까 그 적은 사람들한테밖에 저희 어떤 농산물이나 결실을 알리지 못했는데 가공품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나의 상품을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현미칩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는 판매가 조금 어려웠던 게 기존에 유명한 제품군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검색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판매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았는데 직거래장터 나가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요런 게 이제 이런 쌀 가공품이다 한번 드셔보셔라 뭐 시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또 마케팅을 했고 그게 잘 먹혀들여서 직거래장터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화들이 되게 좀 침체가 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 참여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껴서 직거래장터는 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고 싶고 되게 좋은 시장이기는 한데 홍보나 뭐 여러 가지에서도 근데 어쨌건 컬리나 다른 채널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 보니까 괜히 그런 부분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장소에 저희가 일선으로 나가게 돼서 혹시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다른 쪽까지도 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근데 좋기는 해요. 저희 이게 내 상품이고 이게 나이가 되게 열정을 가져서 만든 제품입니다 하면 소비자분들이 거의 열에 한 9.5명 정도는 되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 그 쌀의 생산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의 생산 과정은 이제 먼저 이제 종자를 이제 확보하는 것을 이제 최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종자 같은 경우가 이제 겨울을 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다 나은 그 침종 같은 경우는 그 벼가 잠자고 있는 벽실을 깨우는 과정을 이제 침종이라고 하거든요. 물을 네, 물과 온도와 뭐 이런 것들 그 생육에 필요한 그 외부 요인을 맞춰줘서 이제 눈을 뜨게끔 하는 게 이제 침종의 과정이고요. 그렇게 눈이 떠서 싹이 나온 것을 이제 보다 좀 안정적으로 포장에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하는 그 준비를 이제 못자리라고 하는데 그 못자리에 대한 그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자리 같은 경우가 논에 그 진짜로 이식하기 전에 그 조그만 모판 네, 모판에다가 일괄 그 집중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씨에서부터 바로 그 필드에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 생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어느 정도 튼튼하게 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는 게 이제 쌀 농업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작물들이 원래는 씨가 바로 크게 떨어져서 여기서 나서 자라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재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키워내는 것을 하려면 더 안정적으로 잘 자라게끔 하는 과정을 이제 사람이 일일이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중에 변사에서는 못자리랑 모내기를 이제 핵심으로 두고 있죠.
이쁘게 키워서 안정적으로 키워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짜리와 모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 일산쌀 농업회사 범인의 대표 그 핵심 분야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농업의 과학화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 논을 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하시거나 그 게르마늄 비료를 그 항공 방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그 자율주행 트랙터도 도입하셨다고 그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러한 농업의 과학화를 그 적용하신 이런 계기나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 농업의 ICT, 첨단 과학 농업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쌀 농업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농업에서 기계화는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게 쌀 농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농작업들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뭐 그래서 그런지 그 ICT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도입은 상당히 더디고 관련이 많이 없다고 느꼈죠. 이제 그 상대적으로 논농사가 이제 노지, 그러니까 들판 외부에서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결국 대단히의 면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농업이기 때문에 ICT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 적용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만 많았죠. 처음에는 이제 드론이 어떤 농업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농업용 드론이 만들어지고 드론 농법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제 쌀 농사에도 노지 농업에도 어떤 ICT화가 과학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드론을 이용한 농법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맨날 논을 가서 이렇게 논의 상태가 어떤지 찾아보는 그런 논을 뭐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모니터링이라고 붙이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사람이 눈으로 그냥 1차원적인 평면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 위에서 전범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항공 촬영의 어떤 부분이 더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방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 등등을 이제 예방 차원이나 어떤 진단 차원에서 처방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일일이 농약을 주게 되었거든요. 쌀농사가 기계화가 가장 많이 되었지만도 이 방제 작업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인력이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드론이 도입을 하면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정확한 양량을 정확한 그 포장에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이 하지 못했던 일들도 좀 더 이렇게 조건을 좀 맞춰가면서 드론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드론 농법을 계속적으로 연구 중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드론을 적극적으로 농사 전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시대가 계속 자동차 운전도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농법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어서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희는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죠. 네,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 벼농사가 한창일 때 이제 모내기 그 시즌에 트랙터로 눈가리하고 이제 포장할 준비하는 이제 모내기할 준비를 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거든요.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일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노동력이나 제 피로도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1차원적으로는 제가 좀 더 수고를 덜 하려고 자율주행을 도입을 했고 도입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그 장기 실습을 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기계 작업을 이렇게 하게끔 하면은 아무래도 저나 저보다 더 숙련된 부분들이 작업을 한 거의 결과보다는 많이 못 미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율주행 트랙터의 어떤 기술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작업을 안 하고 조금 미숙한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해도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농업 기술들이 있으면 숙련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밀하게 그런 쌀의 그 농업 과정을 은밀하게 관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그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그리고 미숙한 부분들, 네. 미숙한 어떤 운전자도 어느 정도의 숙련도는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드론이나 자율주행 모두 노동력을 감소하는 것은 일단 기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느낀 것들은 더 정확하고 쉽게 살포를 할 수가 있고 드론 농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는 미숙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런 숙련도를 보완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계시는 촉촉한 쌀의 가와지 쌀과 네. 그 쌀 가공식품인 가와지 현미칩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지 1호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쌀과 찹쌀의 어떤 중간의 성향을 띠고 있는 중간 찰쌀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셨던 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촉촉함을, 그러니까 찰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 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된 거고, 더 맛있다, 뭐 더 뛰어나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드셨던 것들, 기존의 일반적인 쌀과는 좀 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찰기가 되겠고 또 부드러움, 무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식감으로는 되게 부드러움을 이제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들 때문에 그 밥 짓는 시간이나 밥을 질 때 들어가는 어떤 뭐 물량도 그렇고 그 뜸들이는 시간, 쌀 불리는 시간들이 일반적인 쌀보다는 적게 들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한테 정말 좀 나름 그래도 적합한 품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가와지 현미칩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쌀 관련 스낵 가공품들과는 조금 다른 게 이제 기름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유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제 열풍으로 이렇게 구워낸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또 현미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가공법을 택해서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이 딱 드시고 좀 심심하다라고든 느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접하실 수 있는 그런 간식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촉촉한 쌀을 맥주캔으로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 네. 그 홈코노미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그런 디자인을 고조하셨고 네. 이런 마케팅을 계획을 하신 거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혹시 이 밖에도 다른 마케팅 전략이나 가와지 현미칩 같은 경우도 어떤 전략 이런 거 궁금합니다. 뭐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을 직접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항상 구매를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어떤 조리나 약간의 조리 과정을 거쳐야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데 농민들이 그러니까 처음 제품을 준비한 생산자들이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어렵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디자인, 그러니까 패키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중요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내 제품을 보고 그런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지금의 어떤 제품들의 디자인을 만들게 된 거고, 우선은 이제 품질, 제품에 대한 품질은 이미 내가 보증을 하고 있으니 남들보다 튀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어떤 제품 브랜딩의 첫 시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케팅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농부 블로그에 게시된 기사 중에 촉촉한 쌀이나 그 쌀 가공식품인 강아지 현미칩을 그 국외로 수출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혹시 그런 쪽으로 향후에 수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 말까지는 나름 되게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부분으로, 문제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반응이나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당장은 수출이나 해외 시장보다는 이제 국내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을 실습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 인큐베이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2018년도 말경부터 메일이나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농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농업을 내 미래의 어떤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농업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뭐 이제 복학을 앞둔 이제 군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농업을 좀 알고 싶다,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업을 경험을 하려면 다 내려놓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현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수도권 인근에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기에는 되게 적합할까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 또한 저희 어떤 농업이나 농산물을 외부로에 알리는 거에 큰 어떤 방향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농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청년 농협 인큐베이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보다는 그냥 농업의 어떤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비 청년 농업인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여지껏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도전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질문지 받고 조금 더 달리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최악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사나 언론에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나와서 잘된 것을 보여주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언론에서는. 근데 대부분의 또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잘 된 것만 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겁 없이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렇게 그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큰 난관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의 시작이 앞서서 한 번쯤은 정말 최악의 가장 힘든 어떤 농업을 경험을 해보고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시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장의 그 밑거름과 네, 뭐 그것도 되겠고, 예, 그러니까 난관이나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미래의 일산 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쌀 내부적으로는 가장 맛있는 쌀을 생산을 하고 가장 좋고 최고의 어떤 쌀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런 쌀 농업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게 내부적인 목표고요. 또 외부적이거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에게 하려고 농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인큐베이팅 센터를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힘든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되는 게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산쌀 농업회사 법인 이재경 대표님과 얍세계 팀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